네, 또 재벌 3세의 마약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장남이 액상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본인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법설에서 이 소식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죠. 네. 네, 해외에서 마약을 구매한 뒤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마약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약을 이제 액상 마약입니다. 액상 대마 고농축 카트리지 그거랑 또 마약 대마로 된 젤리라든지 또 캔디 같은 것들을 네.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가지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엑스레이나 세관 통과기를 통해서 이건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탐색견이 나왔을 걸로 추측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마약을 좀 많은 양의 마약을 스스로 밀반입하다가 이 세관에서 적발이 되고 세관도 바로 수사기관에 이 신병을 인계를 하고요. 그래서 간이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간이 소변 검사는 일주일 정도의 그 안에서 마약을 했을 때 소변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네. 정밀적으로는 모바일 검사를 통해서 국가소원에서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일주일 안에 마약을 흡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문제는 대다수 밀반입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선호 씨 같은 경우는 그날 신병을 이제 풀어줘서 집으로 귀가했고요. 며칠 후에 3일, 2일 그때쯤에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다시 또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네. 이게 마약견이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냥 그렇죠. 엑스레이로는 이제 그 절차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이게 좀 적발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한 것인지 그렇겠죠. 아마도. 세관에서는 어떻게 좀 적발이 됐는지는 확인됐습니까? 아마도 이게 생긴 게 사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쿠키, 사탕, 그리고 젤리 형식이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없고요. 카트리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니코틴 카트리지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마 좀 이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좀 쉽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리지 네.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거 있었을 것 같고 또 본인이 있었던 LA 같은 경우는 대마 자체는 합법이에요. 네. 대마를 무제한 구입하거나 흡입할 수는 없지만 일정 요건 하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 여행용 그 캐리어에 가지고 오다가 아마 이번에 탐색견 같은데요. 네. 탐색견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직접 구매하고 네. 또 밀반입까지 할 정도라면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들 그렇죠. 수 있고요. 예. 적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큰 위험을 알고도 들여왔다는 건 혹시 중독됐을 가능성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게 가장 문제점 같아요. 지금 쉽게 좀 한두 번 할 양이 아니고 상당히 네. 많은 양을 지금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구매하고 그것을 단순히 흡입하는 것, 투약하는 거는 처벌이 약합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인데 이거는 1년 이상의 징역 정도인데 지금처럼 국내 국외 밀반입, 밀반출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만큼 밀반입, 밀반출에 대해서 상당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렇게 쉽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것을 흡입하거나 마약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증거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구속하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선호 씨가 적발 이틀 만인 지난 3일 오전 9시쯤 그렇죠. 검찰에 출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5시간 동안 추가 조사도 받았고 이제 혐의도 인정을 하면서 귀가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체포가 아니라 귀가 조치를 한 것이 좀 비슷한 사례의 다른 케이스와 비교해 보면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처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 검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기 때문에 네. 전과가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불구속을 지금 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계속 말한 것처럼
단순 구매 투약하고 외국으로 밀반출은 뭐 달리 봐야 되거든요. 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대부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조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재벌 다른 재벌 뭐 3세, 4세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특히 SK나 현대가의 지금 3세들이 똑같은 대마를 흡입하다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단순 구매를 했는데 공범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그걸 비춰봐서도 조금 이례적이다. 네. 이선호 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라면 구속이 타당하다기보다 구속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이례적으로 지금 불구속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것에는 이제 비슷한 시각 보여주셨는데 뭐 왜 혹시 그렇게 절차했을 거로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똑같은 사람,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많은 마약을 지금 국외에서 들여온 거거든요. 네, 당연히 구속을 했겠죠. 그래서 재벌인데 봐줬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재벌하고 비춰봐도 그래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현대나 SK는 구속이 됐거든요. 또 그 사람들은 재벌 3세, 뭐 4세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밀반입이 아닙니다. 구매, 투약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구속이 됐는데 이선호 씨는 죄가 좀 더 무거워 보이는데 음.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조금 이례적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검찰은 본인이 인정을 하고 있고 처음이라는 점에서 네. 이제 귀가 조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 씨가 국내로 반입하려던 변종 마약 네. 60개가 넘는 화학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뭐 종류의 마약인 겁니까? 뭐 고순도 변종 마약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아는 대마는 대마초가 있고요. 그거를 갖고 뭐 연기화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흡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농축을 해가지고 액상 카트리지에 이제 넣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쿠키 형식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과자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농축 마약을 넣는 방법도 있고요. 네. 캔디도 있고요. 젤리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마약을 이렇게 들여오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종, 변종, 고농축 마약에 대해서 수사 당국이 지금 또 이 정부 당국에서 거의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찾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국외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직구 같은 것도 가능하고 또 가상화폐를 통해서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무방비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일반 대마초에 비해서 이런 액상, 젤리 이런 거는 더 농도가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한 번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마초 하다가 점점점 발전 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 더 중독성이 좀 심한 어떤 마약의 종류가 아닌가. 그래서 더 대체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식으로 이게 수입이 되거나 밀반입되는 걸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알려진 거는 쿠키, 네, 사탕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런 사탕이나 젤리형 대마 수십 개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네. 이 가방에다가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매우 대담한 수법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마약에 연루된 재벌가의 다른 손자, 뭐 손녀들 같은 경우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고는 그렇죠. 하는데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두 사람입니다. 뭐 지금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현대는 그러니까 정모 씨고 네. SK 같은 경우 최모 씨입니다. 3세입니다. 3세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 액상 대마 같은 것들을 흡입을 했었고요.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어요. 1년 6개월이 구형이 됐다는 건 아마 초범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 같아요. 1년 6개월 네. 구형은 재판 선고가 나야 알 수 있겠지만 실형이 날 수도 있겠지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만약 네. 한 3년 정도 구형을 했다 그러면 1년 뭐 정도 실형이 날 수도 있는데 1년 6개월을 검찰이 구형했다는 거는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뭐 집행유예도 가능하다라는 뉘앙스가 아닌가 보이고 네. 아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처벌받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 추측이 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가요? 6일에 선고 공판이 열릴 네, 예정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선고가 되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단기 실형 내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또 나온다면 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박탈감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재벌이라서 풀러준다기보다는요 마약 사건에서 이제 네. 초범이라는 게 걸렸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초범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좀 많습니다. 음,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이나 또
판사도 재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경영 승계 작업에 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호 씨가 지난 2013년 CJ 제일제당에 입사해서 바이오 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식품 전략 기획팀 부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경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번 마약 파문으로 어떤 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세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CJ 같은 경우는 장자 승계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 이명희 씨, 그리고 이재한 회장, 그 장자가 지금 이선호 씨입니다. 지분 자체가 한 40%, 지주회사가 이제 CJ인데 CJ를 통해서 이재현 회장이 한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한 7%, 8%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줘버리면 또 증여세 내지 상속세 같은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승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약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뭐 극단적인 경우는 구속도 지금 가능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주식이 지금 40%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뭐 국민연금이 그런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스튜디오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는 경우가 지금 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너무 좀 이런 사람을 CEO를 하는 게 맞느냐, 네. 경영자를 하는 게 맞느냐, 대표이사 맞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쉽게 경영권이 승계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뭐 CJ 관련 주식에도 또 좋지 않은 안 좋죠. 영향이 있을 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뭐 오늘 CJ 그룹주들 같은 경우 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또 앞으로 이런 주가 흐름에도 또 어떤 흐름이 있을지 주가에 반영될 네. 지금은 아직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수사 과정이라든지 재판 과정들이 한 번씩 드러난다면 주가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또 투자자들이 계신다면 그런 네. 부분도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굵직한 이슈가 네. 있어서 한번 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 네. 재판 관련인데요. 2차 공판에서 졸피뎀과 관련돼서 어떤 주장을 내놨죠. 맞습니다. 이 졸피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증거가 대부분 정황 증거, 간접 증거인데 유일하게 그 고유정의 차량의 시트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입니다. 네. 전 남편의 혈흔 안에 졸피뎀 성분이 발견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직접 증거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공소 사실 중에 하나가 고유정이 이 거구인 전 남편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먹인 다음에 무력화시켜서 살해를 했을 것이다. 네. 공소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지금 아주 이게 유일한 증거인데 이 증거 관련해서 고유정 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고유정도 피를 좀 흘렸다. 네. 고유정 피도 있고 전 남편 피도 있으니까 그 피가 섞여서 졸피뎀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거 정확하게 조금 더 현장 검증이라든지 네.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지금 2차 공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의 그 비산흔으로 보이는 그 네.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편의 혈흔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또 반대 측에서는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 검사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네. 좀 황당했겠죠. 네. 이건 국가수원의 이제 감정 결과를 통해서 남편의 혈흔에서 나온 졸피뎀이라고 네. 감정이 났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고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국가수원에 감정을 했던 법의학자를 네. 감정 증인으로 좀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계속적으로 지금 조유정 측에서는 현장 검증을 좀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밖에 또 검찰 측이 고유정 측과 또 반대되는 상반되는 주장하는 것들 포인트도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죠. 시간을 좀 끄는 걸로 보여요. 고유정 측에서. 고유정 측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은 주장입니다. 성폭행을 시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도로 수박 같은 걸 뭐 깎다가 가도로 남편을 정당방위로 살해를 했고 시신 유기는 지금 시신 그 훼손이나
은닉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졸피뎀 이용해서 넘어뜨린 다음에 실제로 살해를 하고 은닉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증거 부분하고 또 고유정의 항변 부분하고 3차 공판 때도 많이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은 말씀하신 것처럼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을 추적한 결과 또 피해자의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고 네. 또 고유정이 국가수와 또 이런 대검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오히려 해석하면서 진실을 호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맞서는 양상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현장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제 고유정의 변론 방향이 현장 검증을 요청함으로써 어떤 뭐 전략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 갑자기 현장 검증을 할까요? 이해가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재판을 하면서 현장 검증을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거든요. 네. 수백 일이 지난 상황에 와서 현장 검증에 가서 무슨 증거를 획득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인데 네. 아마도 사건을 좀 시간을 끌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결국 지금 많은 여론이 고유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고유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시간이 좀 늘어나면 고유정이 아닌 좀 다른 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의 본류보다는 재판의 다른 것들을 계속 신청을 해서 시간을 끄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장 검증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채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을 지금 하는 과정인데 지금 대다수 뭐 유족 얘기하고 전처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현 남편의 전처 부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지금 사건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좀 하는 것 봤을 때는 재판을 좀 끌고 싶어하는 고유정 측의 뭐 변론 전략 같은데 아마 검찰하고 재판부는 뭐 그걸 다 받아들일지 네. 아니면 또 못하게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백 일이 지난 좀 시점에 그렇죠. 현장 검증을 요청해서 더욱이 좀 의아한 상황인데 보통 뭐 다른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원래 진행하나요? 같으면 수사기관에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네, 원래 이제 경찰이나 뭐 검찰 그 단계에서 현장 검증을 왜 하냐면 증거도 그 증거가 되면 재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살해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걸 찍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증거로 쓰는 거거든요. 그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실 현장 검증을 하다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동선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진술했던 거하고 현장하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 검증을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안 했어요. 네. 현장 검증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안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현장 검증을 한다. 좀 그 부분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하기도 하고 근데 또 거부하면 안 할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네. 재판부 지금 고유정이 요청을 한 거예요. 현장 검증 해달라고. 네. 처음에 하지 않았던 예, 거 안 하지 하던 거를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검찰은 지금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걸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법원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좀 소명을 해서 내어달라. 네. 필요한 이유를. 그래서 그거를 보고 판단할 걸로 보이는데 글쎄 저는 뭐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 끄는 거 말고는 뭐 크게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채택할지는 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뒤늦은 현장 검증 요청을 오히려 고유정 측에서 하고 나서니까 또 이제 공판에서 방청객들 쪽에서 여러 가지 탄식과 야유가 그렇죠. 또 나오기도 했었죠. 네. 공판에 출석했던 모습도 많은 맞아요. 또 논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머리카락을 앞으로 그렇죠. 내리고 얼굴을 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맞습니다. 커튼 머리라고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좀 의아해하는 게 신상정보가 특정 강력범죄 처벌등이라는 특례법에 따라서 고유정의 얼굴이 지금 공개를 하라고 결정이 난 거예요. 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 볼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뿐만 아니라 뭐 방청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푹 숙이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르기 네. 때문에 앞이니 뒤인지 뭐 알 수 없을 맞아요.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된 상황이고 1차 공판 때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중에 한 명이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런 불상사도 일어났었고요. 2차 지금 공부한 데는 머리카락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이런 거라면 신상 공개를 왜 했느냐라는 또 네.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법무부에 아마 유권 해석을 좀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신상 정보를 얼굴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얼굴을 공개할 때 머리를 이렇게 가리는 경우, 이 머리를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카텐을 이렇게 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법무부에 지금 요청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규정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법은 이래 돼 있어요.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돼 있고요. 다만 경찰의 수사 공보 규칙, 그 법률에 근거한 공보 규칙에 따르면 소극적으로 가리는 거를 막기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마스크 같은 걸 하지 않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 네. 얼굴을 막 쳐들어라, 아니면 뭐 머리를 빼라, 이렇게는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권 해석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규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네.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법의 취지가 뭔지, 그리고 어차피 수사 규칙은 법률의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유권 해석이 통한다면 규칙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볼 걸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좀 돌아가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머그샷 그렇죠.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머그샷. 네. 뭐 머그컵 이런 거 잔은 아니고요. 네. 머그샷이 뭐냐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볼 겁니다. 이 범죄인이 제수복 같은 거 아니면 입고 네. 뒤에 이제 눈금자가 있어요. 키 눈금자가 있고 앞에서 한번 찍고 자기 번호 들고 아, 네. 옆에서 한번 찍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머그샷이라고 표현하는 머그샷 네, 찍는 네. 거 샷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얼굴 공개한다면 미국처럼 머그샷을 찍어서 직접 다 공개하는 걸로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좀 바꿔보겠다. 아니면 유권 해석을 좀 해보겠다. 네. 이런 뜻인데, 글쎄 뭐 지금의 이거는 뭐 애매합니다. 네. 법은 이래 돼 있어요. 특정 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특정한 경우, 특정한 범죄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필요한 경우, 또 범죄 수법이 잔인한 경우,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 거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어요. 신상을 네. 공개할 수 있다라만 돼 있고 그 밑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 얼굴을 공개하는 거에 머그샷을 이제 포함시킬까 말까인데, 글쎄 뭐 다른 외국에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머그샷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너무 억울해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개가 됐으면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게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바에 뭐하러 공개를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머그샷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도입이 되어 네.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을 하고 네, 있다고 맞습니다. 할 예. 정도로 해외에서는 적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번에 워낙 강력 범죄이다 보니까 도입할지 그렇죠. 여부를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또 일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도입이라 해서 우리도 법에 지금 막 찍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 찍을. 아주 강력 범죄, 뭐 살인죄라든지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게 지금 거의 확실하고요. 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네. 이 네 가지 요건이 맞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데, 공개하는 방법으로 머그샷을 택할 수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또 재판들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 법서를 통해서 박지은 변호사와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